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것은 의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상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시간과 공간도 없지만 상대적 수준에서 시공간과 대상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공간과 대상, 사람들에 대한 개념을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개념들이 믿음으로 고착화되어 우리가 언급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공부하다 보면 그럼 생각이 없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또 하잖아요. 근데 오직 생각을 쓰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근데 실제로 진짜 이 생각은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도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훌륭한 어떤 방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거나, 이 지배받는다는 걸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마음 공부 초반의 분들은 내가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것조차 인식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견성이라고 이 자리, 마음자리를 자꾸 이렇게 유도하는, 비록 그것도 방편이지만 그렇게 자꾸 유도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내가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생각이 아닌 거, 혹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관여하지 않잖아요. 내랑 아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내가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거나 할 때 그 인연을 이렇게 상대하는 거지, 지나가는 거 하나하나를 다 시시비비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내가 이것이 생각이다라고 구별이 안 되면은 사실 그 하나하나에 다 그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심지어는 지난밤 꿈자리에서 일어났던, 혹은 아침에 접시라도 한번 깨면은 그거에 그냥 순간적으로라도 마음이 좀 이렇게 움찔하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생각으로 약간 이제 자기가 지배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데, 여기 지금 루퍼트가 말하듯이 우리는 시공간과 대상, 사람들에 대한 개념을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접근이 사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급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게 이게 또 생각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의 힘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 스스로 어떤 이 진정한 실체에 접근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없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의식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로 바꾸자, 이렇게 루퍼트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마음자리를 설명하는 도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의존하지 않는 그 하나.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시계 하나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 시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시계를 바라보는 그 인식도 필요하지만, 이 시계가 현상계에서 존재하기 위한 다양한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물이 됐든 대상이 됐든 심지어 감정조차도 그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자리라고 하는, 이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거에도 의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루퍼트가 말이 이제 의식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없다는 말로 바꾸자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대상으로서 어떤 생각 역시도, 생각이나 사물이나 이 모든 걸 대상으로서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의식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딱 그러잖아요. 의식에서 벗어난 존재는 없습니다라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라고 질문자가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그러해 보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루퍼트가. 당신이 캐리비안 해변에 있는 꿈을 꿀 때 해변, 나무, 물, 모래, 사람 등등 이 꿈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실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캐리비안 해변 의자에 앉아서 꿈꾸는 사람에게는 말이 그렇게 되죠. 근데 모든 것은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은 실제 현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이 모든 것은 실제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꿈속에서는 시공간도 실제하듯이 보이지만 잠에서 깬 사람에게 그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시공간은 제한된 관점에서만 실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나서 꿈에서 걸어 나오면 그리고 깨어난 상태에서 다시 한 단계 더 그 의식의 단계로 넘어가면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럼 더 이상 시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좀 길고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제 그 뭐 우리 뭐 해암 선생님도 그렇고 뭐 몽지 선생님도 그렇고 막 다 꿈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춘식 스님이 꿈을 가장 강렬하게 그 하시는 그 법문에 쓰시는 분인 것 스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꿈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꿈 우리가 깨어났을 때 그 어떤 것도 꿈에서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자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실제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실제한다는 개념은 오직 이 안에 있을 때, 즉 꿈 안에 있을 때의 얘기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실제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가 우리가 왜 흔히 뭐 대중가요에도 삶이 뭐 꿈 같네 뭐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는 실제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서 삶이 참 이게 좀 더덥구나. 그러니까 이게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속성이 원래 그렇게 한번 지나가고 인연이 다 하고 나면 이제 떠나가고 그런 거에 우리가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는구나를 다 아는데도 우리는 실제로 과거나 미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억눌린 뭐 꼭 나쁘게 볼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약간 어떤 그리워한다든지 약간 그걸 붙잡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미묘한 어떤 그 집착이라기보다는 그 미묘한 어떤 그 관성의 힘에 좌지우지 되면서 현실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정확히 보자는 거죠. 과연 실제한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 당신이 말하는 그 실제가 과연 정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다를 얘기할 수 있냐. 그리고 사실 그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그 바탕, 그것만 사실 존재한다라는 또 한 번 그 마음의 어떤 우리 회광반조하듯이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회가 이런 비유로 이렇게 성립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법문도 듣고 이런 책도 읽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자꾸 공명함으로써 나의 원점이 원래 거기였지라는 어떤 되새김, 그럼으로써 어떤 내가 강하게 부여잡고 있는 실제감이라는 것도 조금씩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삶을 좀 이렇게 관조라기보다는 어쨌든 삶의 그 어떤 강한 어떤 힘 이런 걸로부터 좀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단지 꿈에서 그렇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꿈속의 제한된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공간이 존재하듯이 말입니다. 잠에서 깬 상태에서 시공간의 존재라고 하는 건 단지 우주 전체적 의식 차원의 분리된 각각의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관점입니다. 마치 시공간이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단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랬더니 질문자가 저는 선생님이 여러 번 꿈의 비유를 드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이 자리에서 모여서 앉아서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단지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인 거죠. 마치 꿈에서 일어나는 일처럼요. 그랬더니 이제 루퍼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식이 지금 모임도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깨어난다는 말씀인가요? 하니까 이제 루퍼트가
그럼 우리 한번 지금 깨어나 봅시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사물도 사람들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걸 지금 깨어나 보세요. 자, 그저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걸요. 저도 당신 말을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만져보면 그것 자체의 존재를 알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지 제한된 관점에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하니까 이제 질문자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무언가를 만져보면 그것 자체의 존재를 알려 하지만 우린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강렬하게 어떤 기억이 남냐면 예전에 우리 누구지? 릴라 선생님을 제가 처음으로 한번 찾아뵀을 때 릴라 선생님이 갑자기 법문을 하시면서 옆에 벽을 툭툭 치시면서 이게 딱딱한 게 아닌데 막 이런 그 법문이 제가 릴라 선생님 처음 뵀을 때 그 모습이 너무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해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 아파트가 사실은 자연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저 아파트가 절대 딱딱한 게 아니다. 이제 그 말씀도 일맥상통한 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릴라 선생님이 벽을 탁탁 치면서 이게 딱딱한 게 아닌데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다가오더라. 이게 우리가 딱딱한 물체가 있어서 내가 딱딱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예전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딱딱한 물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딱딱한 물체를 인지함으로써 그 물체가 성립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오직 그러니까 그 물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딱한 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 루포트 그 명상집에서 보니까 이제 몸을 몽지 선생님도 많이 활용을 하셨던 건데 몸을 느껴보고 뭐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는 감을 느껴보는 식으로 그럼으로써 이 오직 존재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직 존재하는 건 그 감이라는 거지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걸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잘 이렇게 이게 참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만져보면 그것 자체의 존재를 알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이게 잘만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실제화하고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말이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 남자가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넘어갔지 않나? 그렇게 여기서부터 한번 지금 깨어나 보죠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이게 약간 말이 반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예, 모든 건 의식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뭐 이제 이거는 뭐 알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나고 있지만 단지 의식일 뿐이고 사물은 실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마치 꿈처럼 의식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이런 모든 활동은 우리의 제한된 의식의 활동입니다. 꿈의 등장인물의 제한된 관점에서 그것은 실제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활동은 무한의 의식의 활동인 것입니다. 오직 제한된 의식에서만 실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한된.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이라는 것도 제한된 의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을 산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꿈처럼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말하는 이 상황 자체가 이게 실체가 따로 있고 무슨 꿈이 따로 있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다 뭐 현상이라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이 있는 이 깨어있는 상태라면 오직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라 오직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그 감만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이런 법문으로 이제 같이 공명을 하는 참 좋은 방식이거든요. 어쨌든 계속 좀 보면 의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요. 전부가 의식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럼 길을 가다가 버스에 치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어? 의식의 활동은 그랬더니 루퍼트가 의식의 활동은 당신이 버스에 치인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뭐 버스에 치이면 뭐 죽겠죠. 그것도 역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법칙이니까 버스에 치이면 죽는 현상이 나타나겠죠라고 설명하니까 이제 다들 굉장히 웃는 그런 화면이었고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거부감은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이런 거부감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런 이해를 밀어내려 하고 마음은 이의 반대를 제기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밤에 꿈꿀 때처럼 말이죠. 유한의 갑자기 화면이 유한의 마음의 활동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말하는 유한의 마음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잠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제기하는 이 마음, 그럼 뭐 버스에 치이면 이게 의식인데 그럼 뭐 이게 없는 일입니까? 막 이런 얘기 할 때,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걸 이제 하나로 정리한 게 유한의 마음의 활동, 즉 우리가 꿈에서 꿈이라는 어떤 실제를 경험하는 그 마음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이라고 말하는 이 유한의 마음의 활동, 그러니까 결국은 유한의 마음의 활동은 생각이라고 말하는 유한의 마음의 활동, 요거를 좀 이게 쉽게 좀 설명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스에 치이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게 버스에 치였다는 근본, 그러니까 버스에 치인 거를 실체로 두는 근본적인 생각에서 올라온 또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망상이 망상을 거듭한다고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개념, 즉 버스에 치인 거는 실체고, 그 버스에 치여도 그러니까 의식 안에서는 버스에 치여도 괜찮다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의식에서 일어난 일이면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건데, 꿈처럼. 왜 꿈에서, 그러니까 근데 왜 버스에 치이면 또 사람이 다치냐? 그건 실체 아니냐라고 거부를 하는 거. 이 사람은 의식과 어떤 이 실체를 따로 보는 건데, 실제로 이 유한의 마음의 활동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말하는 유한의 마음의 활동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꿈에서의 어떤 일이 아무리 나중에 꿈을 깨고 나서 그것이 실체가 없다고 한들, 그래도 꿈 안에서는 그거는 분명히 엄연한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살아가면서 뭐 마음 공부하고 나면 이 세상이 다 꿈이네요, 막 이런 얘기를, 뭐 나도 없고 뭐 타인도 나고 뭐 부처가 뭐 돌이 부처고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어떤 뭐랄까 실체감이 없음을 안다고 해도 현상에서의 실체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꿈에서는 그 꿈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비록 그게 꿈인 줄 안다고 해도, 그래서 꿈에서 만약에 사자를 만나면 잡혀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꿈이지, 나는 꿈을 깼지 한다고 해서 사자한테 뜯겼는데 안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제 비유가 좀 다가오실라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이게 좀 말이 톤이 좀 높은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게 뭔가 자꾸 이 생각을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약간 흥분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도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모두가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은, 즉 꿈속의 모든 것은 사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에게는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깬 상태에서 모든 것은 모든 사물은 실제로 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퍼트가 구분한 게 결국 꿈속에서의 모든 일이 나의 꿈을 꾼 사람의 생각이듯이 이 모든 현상에서의 모든 일은 사실 신의 생각입니다. 이 루퍼트가 말한 신은 우리 그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 따로 두는 신이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이 우리 흔히 선에서 선지식들이 얘기하는 이제 마음자리죠. 공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모두 신의 내면, 생각, 마음입니다. 당신이 버스에 치였을 때 신의 생각의 하나가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어려워서 이제 질문자 말은 좀 생략을 했거든요. 좀 넘어간 다음에 그럼 그건 신의 생각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왔다 갑니다. 신의 생각, 즉 우리의 본성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의식으로 만들어진 생각은 일시적인 의식의 나타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끝나더라도 의식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가 끝나도 스크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현상이 끝나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왔다 갈 때 아무것도 나타나고 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의 제한된 의식은 생각으로서 나타남을 멈췄다고 보일 수 있지만 만약 우리 각자가 신의 마음의 생각, 즉 우리의 본질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끝났을 때, 우리가 버스에 치였을 때 혹은 죽었을 때 우리는 사실 무엇이었을까요? 무한 의식에서 시작과 끝은 없습니다. 당신과 나라는 나타남이 멈춘 것입니다. 선생님이 뭐 이제 해서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근데 자기는 좀 동의를 못 하겠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제가 왔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저도 말씀하시는 걸 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다시 루퍼트가 좀 말을 정리를 해요. 당신이 내가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즉 루퍼트, 이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 마음의 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퍼트 자신 역시도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 질문자가 제가 참 선생님 설명 알겠고 이해도 되고 참 제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루퍼트가 마지막으로 당신이 예를 들어서 질문자가 뭐 동의를 하겠다 또는 동의를 못 하겠다 이 모든 게 이게 실체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서 나타난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인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친 건 뭐냐면 타인이 이렇다 저렇다 누가 뭐 어떻게 변했다 누가 또 뭐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말을 할 때 실제로 우리는 모든 걸 그 사람이 실체한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걸 얘기하면서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실체를 가능하게 하는 그 영역, 그 당신의 그 마음의 영역에 그걸 뒤로 그게 회광반조예요. 이쪽 선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이 루퍼트가 얘기했듯이 아니 질문자 당신이 옳다고 하든 뭐 옳지 않다 하든 뭐 동의를 하든 동의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 마음의 실체, 그 마음의 본질에 한 번 더 과연 그 누가 그러고 있냐라는 걸 한번 집중해 보라는 식의 말씀이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신의 타고난 내재된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의 타고난 내재된 지성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루퍼트가 옳다고 말하는 건 그건 당신 마음의 해석입니다. 당신이 진정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즉 나는 알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지만 마음의 조건이 그것을 믿을 수 없게 하지만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다시 좀 읽으면요. 당신이 진정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즉 난 이제 이 질문자 스스로 나는 알아.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진실인지 아는데 근데 왠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 그 생각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는 항상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실체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러하구나. 왜냐하면 실체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을 마음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지가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우리가 어떤 경험 그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개별화된, 그러니까 에고라고 할 수도 있고, 루퍼트가 자주 쓰는 표현은 이제 독립된 자아, 그러니까 분리된 자아죠. 그 분리감이 만들어낸 그 생각이 이 본성이 이끄는 그 방식대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항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납득 가능하도록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믿지 못하는 건 오직 당신 마음의 투영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이 마치 특별한 지식같이 들리겠지만, 저는 알지만 당신은 모르는 뭐 그런 지식으로 들리겠지만, 당신 내면 깊숙이 저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당신의 직관과 경험, 자신의 이해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마음은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타고난 지능을, 그거를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하면서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질문자가, 선생님 말씀이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 이제 이해는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지나간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시시분별하는 거는 사실 다 자신의 그 견해거든요. 근데 이 견해가 실체가 없고, 실제로 자신의 견해가 아닌 보고 들은 상황에 따라 짜맞추어진 그 현상에서 어떤 그 이해를 돕는 그런, 왜 몽지쌤이 왜 사전 찾아보면 만약에 정의를 내리면 계속 그게 반복되는 정의로 쓰잖아요. 우울 그러면 사람이 몹시 슬프거나 우울할 때 느끼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만들어낸 과정인 거지, 사실 이 실체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는 건 그게 아니고, 당신의 이해가 그렇게 당신의 직접적인 경험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의식을 하고 의심을 하고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끝까지 좀 뭐 잘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낮추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즉 당신이 틀리다고 해도 루퍼트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 당신이 있는 이유는 오직 당신의 직관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것은 저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타고난 지능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깨우고 감명시킨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반항하지만, 당신의 타고난 내재된 지능이 여기 오게 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만약 선생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이런 탐구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상이 끝나거든요. 마지막 말도 딱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나중에 해석과 의미를 덧붙이지만, 실제로 그 어떤 행위를 하든 그 모든 것은, 우리 예전에 한마음선언에서 이제 대행스님은 편리하게 이제 주인공이 했지 않냐,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그건 다 방편의 말씀인 거고, 궁극적으로 나에게서 일어난 일에 대한 시시분별, 나중에 해석 의미만 없다면은 이 모든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삶이 온전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또 막상 읽으면서 하니까 저도 재미는 좀 있는데, 들으실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